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6.13 지방선거는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정당 투표만 놓고 보면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은 정당은 민주평화당도 또 자유한국당도 아닌 정의당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1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오늘 듣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염경석 위원장, 김수현 의원, 그리고 윤찬영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관련된 뉴스의 한 대목 잠깐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호남선대본부장이 2주 만에 다시 전북을 찾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민들이 정의당에게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88%를 지지해준 데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호남의 대한야당으로 지지해준 전북 도민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10년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하에 내놓은 주옥 같은 공약들입니다. 이런 공약이 전북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도의회 비례대표와 지역구 3선 기초의원을 비롯해 모두 7명이 지방의회에 진출한 상황. 당선자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동료 의원들의 따돌림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방의회 내 특권과 갑질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지지율로 한층 자신감을 얻은 정의당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얻은 선거 결과 성적표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당 득표율 또 그리고 지역구 선거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얻은 득표율이 12.8%입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2등.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제1야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던데 12.8% 얻은 득표율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우리 정의당을 전북의 제1야당으로 키워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심상정 전 대선 후보가 열심히 호남을 찾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호소를 한 효과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의 순수성, 또 진정성, 진보성을 믿어주신 도민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북 도민들은 지난 총선 때부터도 계속 그 일당 독점, 일당 독주의 전북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표심을 표현해 왔고요. 이번에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의 갈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이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뭐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도내에서 현역 의원은 단 2명의 시의원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제1야당으로 믿어주시고 힘을 주신 우리 도민들의 선택은 새로운 정치 또 진보 정치에 대한 갈증의 표현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정의당이 상당히 그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솔직히 비유하자면은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좋은 성적이라고 평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뭐 지금 자평하신 대로 공부한 것에 비해서는 좀 넘치는 성적을 받은 거고요. 예.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도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염경석 위원장께서도 이제 말씀 중에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일당 독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염증, 우려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걸 사실은 민주평화당이 어느 정도 견제하거나 이렇게 대안 세력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오히려 일당 독주에 대한 어떤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어떤 현실에 대한 염증 이런 것에 대한 선택으로 결국 정의당에 대한 그것도 좀 획기적인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정의당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꼭 좋아서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독주가 걱정되니까 찍었다, 혹시 이렇게 해석도 됩니까? 걱정이 되면서도 그에 대한 대안 세력이 이게 믿음직스럽게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 그래도 이념적으로 지향으로 봤을 때는 정의당한테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12.8% 두 번째 정당으로 보면 득표율이긴 한데요. 과거 그 지방선거 득표율 보면 진보정당이 얻은 표가 사실은 10한 4, 5% 되거든요. 네. 그렇게 견줘보면 이번 성적을 사실 좋은 성적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진보정당의 역사는 뭐 길게는 80년대부터 있습니다만은 그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생각해 보면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13% 정당 득표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내 10석을 가지는 정당으로 예. 진출을 했죠. 그렇죠. 예. 네. 그때가 13%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북이 12.88%를 얻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8.97%입니다. 채 9%가 안 되는 정당 득표를 했거든요. 전국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직은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믿음을 주는 그런 진보 정당으로 아직 정의당이 좀 더 성장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는 그래도 진보 정당들이 이제 분열이 돼서 크게는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정당 중에서도 정의당을 대표적인 진보 정당으로 일단은 키워주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좋은 성적으로 해석하시되 아직 만족할 만한 또는 또 흡족할 만한 정의는 아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멀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전라북도에서의 정당 득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주의 경우에 17% 정도 득표를 얻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는 까닭이 뭘까요?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는 그 진보 성향이 좀 강해서 그런가요? 민주당이 계속 이제 독주하잖아요. 근데 예. 민주당이 어떤 진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좀 불안하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한 갈증이 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 전북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광주도 전북이 버금가는 버금가는 지지율. 정당 예. 득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높은 데가 또 세종시입니다. 예. 세종시가 전북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예. 지지율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렇게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고 농어촌에서는 좀 낮고 또 연령대로도 보면은 30대, 40대, 50대에서 좀 높고 60대 이상에서는 좀 낮은 상대적으로 예. 그런 지지율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뭐 그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50대가 우리 당의 중심 지지층이라고 본다면 정의당으로서는 앞으로 그 열심히 더 노력한다면 지지층이 더 확대되는 이런 효과를 알겠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정당으로 예.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이번에 그 익산시 의회 선거에서 우리 김수현 의원 재선에 이제 성공하셨는데 사실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의 성적을 놓고 보면 성적이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는 많이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제 도민분들을 만나다 보면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는 민주당과 견제를 할 만한 야당으로서의 정의당을 인정하신 게 비례 후보들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후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선거 제도가 개혁이 돼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승자가 독식하는. 예. 그러므로 즉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51%를 득표를 했지만 의석수는 80%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정의당은 9% 득표율이라고 하면 한 1% 정도밖에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민의를 반영하는 한 200만 명 정도의 민의가 상실되는 이런 제도는 이제는 21세기에 선거 그 승자 독식 제도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바람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바람은 존재를 했으나 그럼에도 이제 지역구의 정의당 의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도 의정활동도 1위고 누구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헌신성도 높고 예. 이런 지역구 후보들이 떨어진 거와 관련해서는 예.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근데 아까 선거 제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정의당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라든가 의제를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언론적인 측면이나 여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빈약했던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바람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도에서 민주당을 더 지켜주기 위한 민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걸 모두 다 털고 정말로 지지해주고 싶은 정당, 정말로 지지해주고 싶은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여당과 야당의 구조를 갖췄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에 선거를 지나오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어떤 지점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음에 총선을 치를 때도 그 다음 또 지방선거를 치를 때도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아지면 좋을 텐데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걸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 출마한 후보가 총 20명인데 예. 그것도 지역구는 두 자릿수가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수만 이렇게 출마하다 보니까 뭐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선택하고 싶어도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그 형편에 좀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점이죠. 그래서 정치 일꾼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이런 작업들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모든 선거구에 다 한 명 정도는 후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정치 일꾼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수적 열세가 일단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예. 당원 숫자나 뭐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일단은 민주당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정의당의 어떤 그 정체성이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뿐만이 아니고 진보 정당 하면은 되게 무슨 뭐 머리에 띠 두르고 집회하고 시위하는 그런 집단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대중적인 정치, 국가와 국민을 연결해주는 그 조직으로서 정당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일단 모여서 큰 소리로 주장하고 싸우는 시위, 집회 이런 이미지가 좀 아직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좀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바람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이번에 민주당이 잘해서 득표한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개인적인 인기와 지지도에 힘입은 바가 덕을 크다. 본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이게 별 관심이 없는 게 민주당 후보는 아무튼 전부 문재인과 동등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아바타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되게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근데 그런 걸 깰 수 있는 정도의 좀 뭐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는 후보를 사실은 제시하기가 힘들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개인 후보들의 득표는 좀 아무래도 좀 예. 민주당에 뒤지게 되는데 예. 이번에 민주당이
그만큼 이제 당으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 지지도에 많이 기대했던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도 거기에 야당으로서 도전하면서도 화끈하게 지역 의제를 좀 던지면서 치고 나가는 이런 맛이 별로 없었죠. 예. 혹시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변석 위원장님이나 또 김선호 의원은 아니시지만 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분이 그 지역에 계속 그 부대끼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런 후보가 많이 없다. 이런 그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출마했다가 좀 낙선하고 그러면 또 그 지역을 떠나버리고 이런 후보들도 좀 있어서 네. 그런 측면은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런 분은 극히 소수고요. 극히 소수니까, 지금 예. 출마하시는 후보들은 대부분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출마를 했거든요. 이거는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전번에 아까 말씀하신 건 총선 때 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역에 와서 고향으로 와서 출마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후보들은 이게 정치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업을 해야 되고 그 생업에 간간히 이런 정치적 그 활동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만나고 이렇게 접촉하는 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4년 내내 이렇게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주민들과 만나서 그 고충도 처리해주고 수건사업도 다 해결해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예. 우리 정당의 후보들은 아직은 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이 적어지고 그래서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좀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이 앞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넘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 지점도요. 네. 예. 조금 전에 그 김선 의원께서 선거제도 문제점 좀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좀 문제가 있긴 있었 것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예. 뭐 그래서 정의당 중앙당에서도 정치 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매우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금 득표율과 비례하지 않는 의석수, 그리고 지나치게 예를 들면 중대선거가 좀 적은 점,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아까 김순호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정당이 얻은 표만큼의 의석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얻은 표마다 어떤 큰 정당은 얻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이런 그 새로운 정당 군소 정당들은 얻은 표보다 더 적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지금 국회 내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그래서 얻은 득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라. 비례든 지역구든. 예. 그렇게 의석을 배분하자는 그런 제도의 변화를 좀 요구하고 있고요. 예.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도 전번에 오셔서도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예. 이런 요구를 하시겠다고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이 민심이 제대로 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사실은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좀 우리도 이제 미국식으로 2년에 한 번씩 정도 선거를 하든지 해서 이 평가받고 새로운 알겠습니다. 그 의석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혼자 잘하지 국회는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개혁입법들 저지하고 막고 이러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됐다면 도의회 지금 정의당이 1명 들어갔는데 사실 한 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마 거의 50석 다 되니까요. 예. 10%, 12%면 한 6석 정도 예. 되죠. 39석인가 그렇죠? 예, 39석. 그렇네요.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의원 뽑을 때 3인 선거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석이나 됩니까? 저희는 지금 25명 중에 3분이 이제 비례를 차지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대부분은 3인 선거구예요. 대부분요? 익산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과 같은 이제 진보 활동을 했고 또
아직은 소수인 정당의 경우에는 3인, 4인 선거구였을 때 그러한 정치 활동이 확실히 보장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선거구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저희 정당의 어떤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예. 전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굉장히 촛불 이후에 굉장히 격변하고 있고 격동기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실제로 느낍니다.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 정의당 분들로 이렇게 오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한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투쟁하는 정당, 강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게 정의당의 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의식 수준의 발전이 저는 같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예. 들면 심상정 우리 당시 대선 예. 후보님이 계속 여론에 중심적으로 이제 여론에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정말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됐을 때는 20대 젊은 층부터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주셨고 예.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동네 경로당을 가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조금 좋지 않게 바라보더라도 정의당 의원입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겨주시는 이런 민심의 정도 차이는 예.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니 예. 굉장히 많은 격변기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선거운동 하시는데도 신바람이 좀 나셨겠네요. 신바람이 나면서도 어깨가 굉장히 많이 무거운 건 솔직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임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당 분포를 봤을 때 한쪽에 자유당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내세우는 당. 그다음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와 자유라는 가치, 정말 우리 중요한 가치이고 이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피 흘리고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이후 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왜곡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는 이 남북 간의 특히 평화 예.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의를 요구하는 시대로 좀 들어섰어요. 예. 자, 이제 남북 문제는 최근에 아주 급속도로 지금 물꼬가 트이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지금 각 그 생활 곳곳에 사회 곳곳에 그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의 문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채용 비리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정의롭게 바로잡도록 지금 주문하고 예. 있는데 시대적인 가치가 이제 정의 쪽으로 그동안 너무 불공정했거나 너무 요즘 뭐 수조 논쟁도 있습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뭐 편파적인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이제 시대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정의당이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민주당이 그걸 예. 많이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래 정당으로서의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의당이 이름으로 상당히 좀 재미를 봤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의를 상당히 지금 갈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정의당이라는 타이틀을 아주 잘 잡았는데 실제 거기에 걸맞게 정말 정의로운 이슈,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과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치의 큰 흐름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실제로 그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정의당을 대하는 유권자들의 태도라든지 눈빛, 시선도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이 소수 정당의 한계, 소수가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당선되셨으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한가 이거는 늘 고민입니다. 근데 정의당의 객관적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 국민들이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의당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크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역사를 과정을 쭉 겪어오면서 얼마나 야당이 정당이 중요한지도 이미 이제 아셨고 예. 기대가 크신 건데 어떻게 돌파하고 활동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의 활동으로 이제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생생하실 것 같아요. 제가 7대 의정 활동을 할 때 정의당 의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 분들도 정의당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 동의를 늘 하셨어요. 예. 일단은 작은 의회만 보더라도 일당이 되고 독점이 되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어떠한 대안을 내거나 혹은 독식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여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거나 예.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예. 실제로 민주당이 보수화되어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견인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1명, 2명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3명이 되고 4명이 돼서 국회 원내 교섭단체처럼 실제로 그걸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냈었던 대안을 만들어가고 현실화시켜내는 그 길목까지 가게 된다면 이거는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서로 더 치열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견제와 비판은 양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네. 여론도 있는 거고 또 시민사회도 있으니까요. 같이 호흡하면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네네.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네. 대안 세력으로서 정의당이 자리 잡는 일, 무엇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텐데 그것을 위한 과제와 역할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좀 마무리 말씀 듣고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연경석 의원님하고 임찬 교수님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주체가 정의당 주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죠. 아까 진짜 이 정치 일꾼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양성해내는 그리고 당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당원들을 배가시켜내는 증가시켜내는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내적으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또 좀 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시켜서 제도화시켜낼 수 있을 정도의 그 대안을 좀 마련하는 이런 작업들을 활발히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또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제도화시켜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건 공연불에 불과하거든요. 과거 민주노동당 때 수많은 좋은 정책들을 다 제안했어요. 근데 그 일부 많은 부분들은 또 현실화됐습니다. 제도화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그 복지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확대는 시켜놨습니다만 그런 공들은 다 힘 있는 정당의 공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들을 갖기 위해서도 선거제도를 변화 만들어서 좀 더 우리 많은 정치 일꾼들이 의회에도 들어가고 또 자치단체장이 돼서 실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예, 윤찬현 교수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그 민주노동당이 창당됐었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이제 정의당 올 때까지 진보정당의 역할과 성과를 보면 총선에서는 좀 전국적인 이슈에서는 좀 인정을 받고 좀 두각을 나타내 보이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좀 많이 취약한 면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의제를 잡아내는 것, 제기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취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보면 새만금, 진보정당들은 새만금 이슈에 대해서 피해갑니다. 이렇다 하게 뭐 대안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활성화, 대개 민주당을 포함해서 또 보수 정당들이 기업 유치 얘기할 때 진보 정당은 노동만 이야기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일자리 창출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진보 정당도 정말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취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마당에 저는 새로운 이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가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진보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해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 10분 가운데 적어도 한 분 이상은 정의당에 지금 표를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정의당에게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볼 것인가 상당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켜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접겠습니다.